나라의 건축 발전을 떠내고 나갈 기술인재 양성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최 100기 2013년 11월 26일 평양 건축대학을 찾으시고 건축인재 양성 고점으로서의 대학의 사명에 맞게 교육사업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셨습니다. 영광의 그날 대학을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서님께서는 여기 혁명사적 교양실에 들리셔서 전하의 그날 승리한 조국이 내를 내다보시고 대학을 창립해 주시고 고름고름 손잡아 이끌어 주신 위대한 수령님이 불멸이 업적이 깃들어 있는 우리 대학의 연역사를 하나하나 들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라에 이르는 것마다 일떠선 수많은 건축물들에는 우리 대학 교직원 학생들이 불타는 애국심과 창조적 재능이 깃들어 있다고 높이 지휘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대학 졸업생들 가운데서 배출된 100여 명이 고하고 영웅, 노력의 영웅을 놓고만 보아도 부항조건설에서 대학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창립 후 60년간 대학이 이룩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학생들은 건축 설계 분야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름난 유명한 설계가들을 앞둬야 된다는 포부와 꿈을 안고 학업에 열중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대학생들은 설계탁에서 문명국의 레일이 그려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시간을 아껴가며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야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대학 현지도 말씀을 높이 받들고 대학에서는 나라의 건축을 떠매고 나갈 대학생들을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유능한 건축 인재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에 모든 것을 지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학 현지도 이후 대학에서는 교원들이 자질 양성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122명의 중앙 10월 8일 모범 교수자를 배출하는 것을 비롯하여 400여 개의 중요 대상에 8,400건의 건축 설계를 작성하여 수많은 건축물을 일떠셨는데 적극 기여했습니다.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 부흥 강국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자. 모든 것을 인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5기 계획 수행의 초태를 인민들이 기다리고 반기는 실제적인 성과로 결속하기 위한 평안북도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서 인민 생활과 직결된 대상 건설들이 련이어 완공되는 속에 평안북도 기초식품 공장이 훌륭히 일떠서 준공되었습니다. 언제나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을 위해서 그토록 마음쓰시며 헌신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일떠선 더 기초식품 공장에는 통합 저정실, 제품 견본실, 위생 통과실 등이 훌륭히 꾸려지고 원료 준비 공정, 띄운 콩 생산 공정, 기름 생산 공정, 장 발효 및 숙성 공정을 비롯해서 기초식품 생산 공정이 흐름식으로 끝전이 갖춰져 있으며 종업원들을 위한 각종 편의 시설들도 꾸려졌습니다. 생산 공정의 흐름 선화, 무균화, 무진화가 실현된 현대적인 공장이 완공됨으로써 여러 가지 맛 좋은 기초식품을 생산해서 더한의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물질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준공식이 25일 현재소 진행됐습니다. 평안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문경덕 동지, 관계부문, 더 기초식품공장 일꾼들, 종업원들, 건설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준공사를 더 인민위원회 위원장 장세철 동지가 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공장을 돌아봤습니다. 평양시 인민소비품 전시회가 평양 제1백화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시회를 통해서 참가자들은 인민생활 향상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경험과 기술을 적극 교환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역사적인 시종연수를 높이 받들고 평양시 안의 인민소비품 생산 단위들에서 원료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실현해서
인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인민 소비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자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양시 안의 경공공장들을 비롯하여 160개 단위들에서 출품한 500여 종의 28만 5천 점의 여러 가지 일용 잡화들과 식료품, 필수 소비품들을 전시하였습니다. 이번 전시회가 지난 기간과 다른 특징적인 것은 모든 기관 기업소 공장 단위들에서 경쟁 요리가 높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 비율이 지난 기간에 비해서 비할 바 없이 높아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국가과학원연구사들과 긴밀한 협조해서 신발 생산에서 제일 난 문제로 되고 있던 신바닥과 접착제를 우리 자체로 생산함으로 해서 신발의 재질을 보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녀 봄, 가을, 겨울용 150종의 구두들을 출품했습니다. 인민들의 평가를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산가들에서 나는 열매, 벽식들을 가지고 제품으로 만들어내 놓았습니다. 전시에 참가하고 보니 인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는 것을 제때 찾아지고 우리의 원료와 기술로 더 많은 제품들을 생산해야겠다는 자각이 듭니다. 당중앙의 부름 따라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흥과 진보를 위해서 분투해갈 애국 청년들의 기상과 비용을 힘있게 과시하며 흉안남도, 함경북도, 개성시, 철도성에서 청년 미풍 결성자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지방 당 정권기관, 철도성 청년동맹 일꾼들, 미풍 결성자들, 청년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회의들에서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저국 청사의 10번째로 되는 청년들의 대회합을 마련해 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 청년운동의 일대 전성기를 이뤄나가는 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소원을 보내주시고 청년들의 미풍을 온 나라가 다 알도록 크나큰 은총을 돌려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당중앙 결사홍의 정신이 높이 발휘되고 사회와 집단, 동지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며 당과 조국이 부르는 주요 전구들에서 인생의 새 출발을 한 것을 비롯해서 청년 학생들 속에서 높이 발양되고 있는 고상한 미덕과 미풍은 청년 문제를 당과 혁명의 전망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내세우시고 백만자루, 천만자루의 품을 들여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위대한 용도에 빛나는 결실이라고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청년동맹 일꾼들과 동맹원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마다에서 과감한 공격정신과 청춘의 기백으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사회주의와 영원히 운명을 같이 하려는 투철한 신념, 우리 국가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당과 혁명을 위한 길에서 삶의 용의와 보람을 찾는 아름다운 인생관을 체질화한 참다운 혁명가, 애국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감이 강하고 아름다운 것을 지향하는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긍정적 소행을 적극 찾아내고 일반화해서 청년 미풍 선구자 대여를 확대할 때 대해서 언급하면서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모든 청년들이 당 제8차 대회가 밝힌 진군 방향을 따라 혁명의 새로운 고적이 격변기를 이뤄나가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당의 척후대, 익측부대, 결사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람찬 시대의 앞장에서 청춘을 빛낼 비상한 각오와 열정을 안고 수도의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계속 탄원하고 있습니다. 순환구역 안의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로 탄원한 소식입니다. 당의 순간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갈 결심을 안고 수도 평양을 멀리 떠나 세포지구 축산기지로 탄원 진출하는 장철우, 김광철 동무들입니다. 조국이 바라는 것에서 청춘의理想과 희망을 꽃피울 남다른 각오와 결심을 안고 변광국 동무도 강동지구 탄광융합기업소로 탄원했습니다.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는 가장 어렵고 힘든 일터에서 충성과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갈 한마음 안고 탄원지로 떠나는 이들을 구역청년동맹위원회의 일꾼들과 동맹원들이 뜨겁게 바래주었습니다. 얼마 전 미림감문발전소 노동자로 일하던 20살 난 처녀인 김희정 동무도 삼신 탄광으로 탄원했습니다.
에어랜천회가 그 힘든 발전소에서 연기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보다 더 힘든 탄강으로 탄원하고 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이 내시길과 그런데 희정노무가 그렇고 힘든 처소에 있어서 우리 시대 청년의 본분을 다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묻곤합니다. 발전소도 어렵고 힘든 단위가 아닌가고, 물론 다른 단위보다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투의 전력이 어떻게 생산되는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탄강에 뿌리를 내리고 딸을 위해 기울여준 믿음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살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 피해 상황입니다. 25일 시점에서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2억 6,024만여 명, 사망자 수는 519만 8,3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악성 전염병의 대유행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24일 하루 동안에만도 이 지역에서 40만여 명의 감염자와 4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세계적인 하루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의 각각 56%, 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됩니다. 도이칠란드에서 사망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4일에는 하루 감염자 수가 6만 6,884명에 달해서 전염병 발생 이래 최고 기록을 냈다고 합니다. 전국적인 감염률은 한 주일 전에 10만 명당 319.5명으로부터 404.5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보건 전문가들은 특히 젊은 사람들 속에서 감염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처해서 정부는 직장에서 일하거나 공공운수수단을 이용하는 모든 주민들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지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12월 6일부터 다음해 1월 15일까지 버스와 지하철도, 기차 등 공공여객운수수단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건강증명서를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아시아에서도 악성 전염병 전파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중국, 일본, 베트남, 인디아, 남조선에서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집트에서 최근 폭우가 내려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우에 의한 큰 물로 도로들이 물에 잠겨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에스파냐의 빨마섬에서 지난 9월 19일부터 시작된 화산 활동이 60여일째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분화구에서 흘러나온 용암이 섬의 약 1,060헥타르의 면적을 뒤덮었으며 바다에까지 흘러들어서 독성가스가 발생할 위험이 조성됐다고 합니다. 2,500여 동의 건물이 파괴되고 약 7,000명이 긴급 소개됐으며 외출이 금지됐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일부 지역에서 오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렸습니다.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렸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룩해였습니다. 량강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6도로서 평년과 같았습니다. 오늘 밤 전반적 지역에서 주룩해야겠습니다. 내일은 11월 27일 토요일, 음력으로 10월 24일입니다. 내일 전반적 지역에서 주룩해야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룩해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룡화 5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룩해야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룩해야겠습니다.
강계시 북소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총진시 북소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함흥시 북소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원산시 북소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신의주시 북소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평송시 북소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사리본시 북소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해주시 북소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개성시 북소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매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령화 22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안변지방으로서 1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계속해서 바다 날씨를 보면 조선도기에서는 내일 북소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계획했습니다. 모레는 남소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내일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계획했습니다. 모레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날씨의 특징과 다음 주에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날씨의 특징은 급격한 기온 변화와 함께 눈과 비가 많이 내린 날들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21일과 22일에 강수 현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는데 백두산 미령과 삼지연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폭설을 동반한 많은 눈이 내려서 차들의 운행에 지장을 줬습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 기온은 19일부터 21일까지 평년보다 높다가 22일부터 25일 사이에 평년보다 낮아지면서 추운 날씨가 지속됐습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센바람 주의경보입니다. 11월 30일 오후와 밤에 소이아리 요로 지역에서 12월 1일에는 동소이아리 요로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11월 29일과 30일에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29일에 소이안 중부 이북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30일에는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12월 1일과 2일이 지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1일에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고 2일에는 소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12월 3일에 저기압의 영향으로 소이안과 북부 내륙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일평균 기온은 30일까지 평년보다 높다가 12월 1일부터 낮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